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우리 동지님들이 각자 건강에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30분하고 30분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열사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사병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치신 분 없이 수해 복구 활동을 잘 해주셔서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수재 의원금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예천 군수님이나 의장님 또 감천면에 또 면장님 나중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전화를 한 3번 주셨더라고요. 제가 일한다고 못 받았는데 직접 나중에 통화했는데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을 듣고 또 몇 개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도 나갔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재해로 재난이 일어날 수는 그쪽은 이제 화면을 트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영상을 트니까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요즘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후 변화가 났고 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잠깐에 약 한 700mm 가까이가 오고 우리가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국가에 지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혹은 지대한 그 정책 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진행을 좀 늦춰도 될 것 같아요. 책임제를 좀 해야 되겠다. 책임제를 우리 공화당이 보면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에 대한 이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정해서 지난번 문재인 때 같이 국간을 다 열어가지고 약 600조 가까이를 우리나라 전체 박근혜 대통령 때 500조 가지고 우리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500조를 넘으면 600조를 써버린 거예요. 팬데믹 얘기하지만 팬데믹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1년 전에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더 잡아놓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이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가버렸잖아요. 윤석열 정권한테는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팬데믹은 전염병이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재난이고 거기에 따르는 중산층 서민들 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버렸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중심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겁니다. 팬데믹 3년 동안 2년 동안 묶어도 되는데 유럽에서 다 마스크를 안 쓰고도 1년을 잡아놨거든요. 백신 들어오고도 6개월을 잡아놔버린 겁니다. 이 판단 하나 잘못 미스가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줬다는 거. 또 하나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환노위 간사도 했고 국토위도 있고 이래서 4대강 할 때 동해에 가면은 삼지천이라고 있어요. 한강으로 내려가고 낙동강 내려가고 이렇게 세 군데 강으로 내려가는 삼지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낙동강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경남 부산 하구
까지를 2번을 다녔어요. 2번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상주 쪽에서 1박도 하고, 직접 공사하는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거 반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도 낙동강 주변에 거의 다 침수입니다. 이제 고령 지역, 하원, 고령, 이쪽부터는 거의 다 경남 밑에, 부산 밑에가 다 100% 침수됐잖아요. 이 낙동강 4대강 사업을 정책적으로 환경론자들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또 이번에 밝혀졌듯이 정확한 데이터 통계 조사를 하지 않고 4대강 사업 자체의 불을 해체시키고, 이런 상황들은 역적행위입니다. 아무리 사상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때 4대강 사업 하면서 제가 가장 주장했던 부분이, 물거력을 만들면은 지류지천, 지금 지천이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지류, 소위 말하는 금호강, 4대강에 들어오는 금호강 같은 이러한 지류, 그 다음에 이번에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그런 지천, 이 지류 지천 사업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공개 큰 대사업인데, 큰 사업은 했잖아요. 그럼 지류 지천에 대한 사업까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좌파들이 이 환경 파괴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생태계가 바뀌고, 오늘 아침 6시인가 뉴스에 봤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아열대가 아니고 이제 아예 열대화로 가버렸다. 아열대화가 아니고 뭐 영상 55도가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아열대라는 게 스콜 비슷하게 집중적인 지역에 대한 폭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폭염이 일어나고, 우리 이제 한국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지역에 따라서 600, 700mm가 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자연에 대한 대비는 토목 제일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때 앞으로도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하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물관리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좌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류지천에 대한 물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천에 대한 물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방에다 떠넘겨 놓으니까 지방의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론자들이 완전히 이제 국토부의 힘을 빼야 된다. 중앙의 힘을 빼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업에다가 안티를 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류지천 사업, 기본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론자들, 그리고 지류지천 사업을 막았는 자들, 또 국가 물 종합 시스템을 우리 수자원공사라고 있잖아요. 뭐 이런 쪽에서 그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다 넘겨버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잘못된 정권, 잘못된 생각이 국민들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는가. 실질적으로 원전 문제는 약 10조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데미지를 준 거잖아요. 원전 사업 해외 수주도 못해서, 그것까지도 하면 훨씬 많죠. 해외 수주도 못하는 상황. 또 원전 진행해야 될 원전 사업들을 막아버리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전 위원회 구성했을 때 뭐 개그맨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됐잖아요. 거기에 따라는 이제는 통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국가에 획격한 반역 행위와 같은
그러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에 부합되지 않는, 또 국민의 삶이나 국민의 안전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기한이 지난 원전들을 다시 20년 30년 연장을 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안전된, 지금까지 한 번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원전을 후쿠시마 원전을 보이면서 공포감을 심어주고, 이게 좌파들은 좌파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을 공포로 모는 겁니다. 팬데믹, 코로나 공포, 또 원전 공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혹은 지식층이, 또 정교조나 민노총,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개념, 국가에 대한 생각, 국민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고, 이미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는 교육이 되어가 있고, 많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집회를 했지만은 이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들을 많이 교육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 5년이 20년을 대한민국을 퇴보시키는 그러한 경제적인 퇴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분열, 또 화합을 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분명히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그 교육전에 미리 작동을 해보고 해야지.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가 말씀들 드릴 테니까. 다 준비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공화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국가가 혹은 정부가 또 집권하는 집권당이, 혹은 그 반대되는 야당이, 소위 말하는 정치인 권력기관, 그리고 지도자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국가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또 나라가 저스티스라고 해서 저스티스,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과연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사상의 혼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의감까지 무너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러한 사상의 오류들에다가 정의감까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나라로 갈 것인가? 소득 수준이 올라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는가? 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냥 쉽게 유튜브들이 뭐 이런 얘기 하죠. 개돼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깨쳐야 된다. 그 깨치는 게 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깨칠 것인가? 또 우리가 깨쳐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봉건 2조 국가에서, 봉건 국가에서 일본의
압제 36년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겪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어쨌든 나라를 건국하고 제헌헌법을 만들고, 또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그 와중에 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양쪽이 비슷할 때 터지는데 사상적으로는 7대3의 소위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를 동경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마을운동이나 가치혁명, 경제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 기틀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과정도 거치고, 그리고 지금의 2023년에 대한민국이 됐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도대체 뭔가? 그 나중에 휴식 시간 때 안 적은 분들 적으세요. 그러면 중단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뭔가? 지금의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후대,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 혹은 더 먼 미래의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소위 지금 급속도인 발전에 의한 필리핀 부익부의 그러한 부분들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권력 가진 자들과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소위 기득권 세력들의 양심으로의 전환. 기득권 세력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합치니까 권력과 돈과 언론과 그 다음에 정치, 이 금언이라고 그러지. 금언, 그게 돈하고 권력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가 합쳐버리니까 가장 나쁜 선례가 있더라. 그것이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 기득권 세력, 정치 기득권 세력, 또 이 권력의 기득권 세력들이 생각을 잘못하니까 죄 없는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탄핵시켜버리는 그 2017년 그 상황들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6년, 7년 전에를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그때 무엇을 깨달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할 때 우리의 국민들, 시민사회,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한쪽은 우리 공화당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헌법,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대한 탄핵이었다. 자유국민에 대한 탄핵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에 수긍하고 혹은 굴종하고 혹은 더더욱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뭉쳐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권을 보고 아르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수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수의 참된 가치, 도대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으로 대통령을 조사했다 하더라도 이 불의에 대한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더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한 발 한 발의 예정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예정이 대한민국에 큰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영상이 좀 준비가 덜 돼서 제가 서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덕분에 좀 늦게 오신 분들도 다 회의 교육에 같이 시작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제 오늘 서울시당 당원 교육이
네 번째, 부산, 울산, 경남을 갔다가 어제 이제 예천 수해복구 현장 갔다가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이렇게 삼복더위에 교육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총선이 9개월 가까이 남아 있고, 또 이게 뭐 유튜브들이 각자 목소리를 자꾸 내니까 우리 당원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그 정체성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자생적인 정당. 이제 6년이 조금 전에 창당준비위원회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이미 6년이 지난 거거든요. 대한애국당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은 왜 많은 국민들의 우리 공화당의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타파해가면서 싸웠느냐. 또 우리가 그 대박 조금 얘기도 좀 나가자. 여러 가지 분당 음해 세력들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는데 왜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저런 얘기했지만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어떻게 더 결속을 했는가. 저는 뭐 사실은 친박이 없다라는 표현은 제가 가장 일찍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하지 못하는 친박은 친박이 아니다. 뭐 저는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만 대통령을 만나느냐. 분명하게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거짓 탄핵이고 이것은 반란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세력들이 왜 무서운가. 6년 전에 오늘 화면에 봤더니 나오네요.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100주년 행사를 하고 기념우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최신 쪽에서 도저히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만들겠다. 어느 누구도 소위 친박이라는 자들 한마디 얘기 안 할 때 우리는 영웅 박정희,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을 이렇게 넘길 수는 없다. 이래서 국회하고 저항하면서 국회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100주년 행사를 하고 또 그 우표를 당당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을 위해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 당할 때 이 불법 거짓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제가 조선일보 최보식이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을 잘못됐다고 저항하는 세력이 없지 않느냐. 바깥에서는 우리를 보고 또라이라 그러고 우리가 행진을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 동지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은 잘못된 반란이다. 그래서 옥중에서 굴종하지 마시고 투쟁하셔라.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딱 이 대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홍문종하고 유영하나 이런 작자들이 전부 다 조원진이가 박근혜 대통령 버렸다 이렇게 똥같은 소리들 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제가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최보식이라는 기자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저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제가 얼마 전에 유영하 변호사 출마한다고 해서 뭐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저한테 물어보라 그랬겠죠. 왜? 유 변호사 출마하는데 정원진이가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모양이. 근데 그 자리에서 웃겼어요. 당신은 왜 홍문조의 얘기만 듣고 9월 달에 비대위 내가 비대위 하자고 홍문조의 설득했을 때 홍문조가 유영하 못 믿겠다. 직접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얘기 안 하냐. 그리고 총선 때 홍문종 지금 변희재 홍문종 변희재 가로세로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공화당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한 사람은 부패로 감옥 가고 한 사람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곧 감옥 갈 것 같고 한 사람은 유영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근데 왜 우리 공화당은 움직임이 그냥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때 만약에 그러한 음해에 그러한 잘못된 판단에 무너졌으면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게 옳은 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만났는 친박 국회의원 출신들 있었던 사람들 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누구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뭐 정치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친박이 대통령 파리한다고 그러죠?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파리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재판이나 지금 5개 재판이나 걸려가 있고 우리 공화당 동지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고 아직도 병원실에 지는 분이 있고 아직도 대통령 말 한마디 믿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진실 탄핵 세력의 불의 세력들하고 싸우고 있고 최경환 서청원 대표 만났더니 최경환 선배 대복하더라고. 우리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고 한마디라도 요청했으면 100억을 못 모아드리겠냐 우리가. 뭐 가로세로하고 하다가 지금도 빚이 10억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도 저도 이제 정치 안 하겠습니다 해야지. 친박파리 하는 사람들은 정치해가지고 대통령 이용한 제가 본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데 그래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 그거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대통령 뭐 이용해가 정치 지금이라도 빨리 손 놓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나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소위 살아있는 정의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진실 이러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대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이죠. 사실은 대통령 특검 박영수 특검에가 도둑질 다 헤쳐먹고 윤석열 특검하다 해서 대통령 지조수사하고 대통령 되고 한동훈이 태블릿 피시고 먹어서 나와가지고 그 못된 말 다 하고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되고 이원석 검찰 내에서 주동해가지고 대통령 그렇게 몰고 가고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거는 당신들이 했는 행위는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지 않고 아류 보수라 하더라도 우리말로 껍데기 보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탄핵 세력을 다 용서하고 같은 세력이니까 김무성이 똘마니를 전부 공공기관에 집어넣고 권력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공화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니 당신들이나 하세요. 지금까지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자기들 이익 지키려고 따라갔던 사람들 당신들이 열심히 해라 이거지. 우리는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벗어난 소위 말하는 좌파 붉은 세력들 그 세력들하고는 언제까지라도 좌파가 없어지는 민노총이 해체되고 정교조가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사상의 요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지금도 옛날에도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다. 아니 이태원 참사에 학생들이 잘못했던 같은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장관 한 사람을 책임지고 그만두는 나라가 그게 살아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탄핵의 문제를 떠나서 그 장관을 그냥 감싸고 그냥 있는 게 나라입니까? 탄핵의 사유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 책임을 안 져요. 아니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고 바깥에 지금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지금 난리가 국내에서는 막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쇼핑 가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수는 우리같이 정통 보수는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왜 못합니까? 지적을 하는 게 잘한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게 그냥 김무성 똘마니들 같이 탄핵들 같이 그냥 박수 물개박수나 치고 따라다니는 그게 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이번에 오송 문제 저런 거 잘못했잖아요. 대처 못한 거. 그러면 우리가 좌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탄핵 무효투쟁, 무죄 석방투쟁에서 대통령이 나오시면서 이제는 이 태극기 혁명을 정치혁명, 정치꾼들, 쓰레기 같은 무책임 무능한 부패한 정당들, 그리고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 그들과의 저항을 하는 것이 태극기 정신이고 그것이 정치혁명이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정치 기득권들의 이권 노름, 죄 없는 대통령 가장 정말 서민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개혁을 했던 개혁 대통령을 기득권 세력들이 손잡고 등 뒤에 칼 꽂고 나라 꼬라지가 이래 돼버렸잖아요. 반성을 해야 될 거야. 반성을. 그 기득권 세력들이 누굽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김무성 똘마니들이 윤 정권하고 손잡고 전부 다 탄핵을 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 죽여야 된다 하고 그런 세력들이 김무성 말을 하면은 그냥 탄핵만 하려고 했지 감옥 보냈나 이따위 소리 하는 세력들하고 손잡고 정권을 쥐고 있는데 그럼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정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을 좀 가렸어라. 사람을 가렸어라. 그냥 그렇게 탄핵 세력들이 이 정권의 중심에 서가지고 다 있으면은 그럼 탄핵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탄핵이 어느 정권에 의해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묻혀질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이 할 말을 해라는 거죠. 민주당이 정권 재집권을 못한 것 당연하고 잘한 거죠. 단지 하나 민생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데 민생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경제 문제 노민생 노경제 노협치 물론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지 독단적으로 국회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정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해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그러다 총선 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공화당이 명확하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6년 투쟁을 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을 이제 당원들이 대부분 다 아세요. 바깥에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뭐냐? 이미 우리 공화당은 이념 정당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진실투쟁. 진실투쟁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거짓에 대한 진실투쟁. 또 탄핵을 이끌었던,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었던, 또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불의의 나라로 만들어갈 이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하고의 정의의 투쟁.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다.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동지님들이 저와 당의 지도부들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시도당 교육을 가면은 다 시도당 중심입니다. 오늘도 어제 그 예천 갔다 와서 더위에 더위를 탔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지금 전부. 그래서 아무튼 지도부는 당대표 저도 지도부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당사무처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6년 이끌어왔는 우리 공화당의 모습들은 방송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시당 동지님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더운데도 토요일에 쉬셔야 되는데 어제 또 그 봉사활동까지 왔었던 분들도 또 참석하시고 했는데 오늘 오셔서 도대체 그동안 우리 공화당이 무엇이었는가? 현재 우리 공화당은 뭔가?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미래는 뭔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래 되면은 총선은 또 좌파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더욱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정권 권력에 대한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생각을 가진 윤석열 정부는 이원 집정부제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제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하고 권력하고 언론이 이 세 개가 합치는 제도,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가 대통령 탄핵할 때 밖에 나갔던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왜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정진석은 다 원내대표로서 못 갔고 왜 다 도망갔을까요? 왜 재산 1등부터 10등이 다 도망갔겠습니까? 그게 기득권 세력입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 좌파 기득권 세력들하고 여기에 우파 소위 보수 떨거지 기득권 세력들이 손을 잡는 것이 내각제고 그것이 이원집정부제고 내각제를 위해서 죄 없는 대통령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죽이는 상황에서 야당하고 손잡고 이원집정부제 하면 그때부터는 서민은 없어지는 겁니다. 서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서민의 삶에 누가 관심을 돌리겠습니까? 언론이 다 지고 좋은 얘기만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살아있는 시민정신, 살아있는 국민정신이 정의로운 국민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대통령을 등 뒤에서 죄 없는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탄핵까지 시켜버리는 이 정권을 지금 이루고 있는 놈들 또 좌파 놈들 언제라도 손잡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래 되면요. 이제 기득권 세상이 기득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론하고 손잡고 돈 가지고 있는 금력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들이 야합에가 손잡고 가지고 이원집정부제 가면은 그때는 못다는 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가느냐.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고 그냥 서민들이 모든 피해는 다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선거 9개월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공화당 보고 극우락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왜? 저것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한 놈은 완전히 극자고
한 놈은 완전히 거구더라 이거야. 우리 공화당 정신 차리가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더란 말이야. 국민들이 그거 알아요. 야, 처음에 저 사람들 지독하다 하다가 지금은 뭐 지독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 존경스럽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길을 열어봐요. 방송도 좀 보고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방송 조회수가 확 늘었어요. 지금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 그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나라가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나라가 정의가 없는 나라, 불법이 탄치는 나라, 탄핵을 앞장서서 있는 놈들이 내 잘했다고, 탄핵 잘 됐다고 지금도 떠드는 나라. 이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배신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함부로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그 하더라도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나중에 제가 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놔드리는 거죠. 우리가 나서서 뭐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제가 좀 기강을 잡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당이라는 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당이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하고 당의 생각하고 다르면요. 당은 윤리를 열어가지고 제명을 시키는 겁니다. 혹은 윤리에서도 경고를 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정당이에요. 각 유튜브들도 자제를 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유튜브에 몇 명 댓글 올리는 사람들 우리 댓글 제가 조사해봤잖아요. 일반 당원 지금까지 한 푼도 당비 안 낸 사람, 탈당한 사람, 그 다음에 돈 2,000원 내면서 당비 내지 말자고 선동하는 사람, 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대로 막 떠들어가 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은 당대표한테 다 넘기는 사람. 다 싸우고 나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있는 누가 나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당대표한테 다 밀어놓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나게 만들고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미 우리가 이 태극기 투쟁의 길, 우리 공화당의 길을 발을 들일 때 저는 이미 중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구호 이제 제발 가시밭길로 가자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 길을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이 싸움은 많은 엄의 세력들이 있고 왜 기독권 좌파 기독권 세력들하고 우파 기독권 세력들하고 저 우파도 아니죠 떨거지 보수 기독권 세력들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언론 방송들이 우리를 꽁꽁 감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12년 동안 국회에 있어서 무슨 일들을 했는가를 대답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세운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 위대한 정당, 위대한 당원들이 이제는 새롭게 손을 쥐고 제가 서울시당 교육하고 경기도당 교육을 딱 집었어요. 다른 지역 위원장님들 양해를 구하고 두 지역은 토요일로 하겠다. 다른 지역은 다 평일날 하는데 왜 서울시당하고 경기도당만 토요일날 할까요? 그만큼 세가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느냐. 서울시당의 책임당원이 몇 분이죠? 책임당원이 아니 운영위원이 저는 한 300명 올 줄 알았어. 그래,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데 큰 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부러 토요일 날짜를 토요일 잡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짜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 8.15 집회
결국은 서울 경기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러고 가야 돼. 조희철 최고께서도 그렇고, 방송 좀 많이 보셔야 된다. 쇼츠 영상도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랬는데, 하나로 딱 정리하는 것은 방송 1만 명 보고요. 8.15 집회에, 지금 오는 집회에 4배, 5배 오면 끝납니다. 암만 무슨 유가 떠들든 뭐가 떠들든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8.15 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 서울서 하니까 서울에 있는 동지들이 이제는 정말 이빨 딱 깨물어야 된다. 지금 정광훈이라는 사무실 됐어요. 대통령 감옥 계실 때 정광훈하고 합쳐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압박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속아가지고 정광훈이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신 적도 있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유영아, 홍문종이가 정광훈하고 합쳐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난리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못한다. 왜? 정광훈을 내가 만나봤더니 저 사람은 다르더라. 나도 교회 안수 집사인데 아니 종교인이 함부로 말을 함부로 저래야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처음에 기독교 단체사도 지금 다 안 하잖아요. 아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왜 엄호를 하냐. 우리는 정광훈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데.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 공화당한테 엄호를 하고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울 수 있어요. 왜? 김정일 말대로 우파 통일을 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왜? 우리는 정광훈하고 다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에 대한 줄기찬 탄핵 무효 명예회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속 얘기하는 정당이고 정광훈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도 하니까 설정 한 번 얘기했지.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 욕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합치니까 탄핵될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우리가 합치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공화당도 이미 없어졌겠죠. 태극기 들었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태극기를 왜 들었습니까? 탄핵에 대한 불법도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잖아요. 지금 그분들 뭘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있던 분들이 나왔으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공화당만 지금 계속, 올바른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 우리가 가져가는 길이 얼마나 정의롭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제가 이럴 수는 있어요. 개별 이름 얼굴은 알아요. 근데 이름을 잘 몰라. 그러면 예를 들어 김순자 같으면 김순자가 우리 공화당 한 10명 됩니다. 어느 순자가 이 순자가 김순자인지 저 순자가 김순자인지 잘 몰라. 김영기 동지도 한 6명 됩니다. 우리 당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대구 경북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부울경 합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이게 시도당에 대한 특히 시도당에 대한 시도당 위원장님들에 대한 예의다 이래 보고요. 부담되겠죠. 사실은 작게 모이는 시도당은 부담 안 됩니까? 그래도 제가 따로 가서 제가 직접 제가 힘들더라 직접 시도당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서 조직을 새롭게 좀 정비해보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뭔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결의를 하고 또 총선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자 이런 겁니다. 이명호 강서구청장 지금 예비 후보죠. 힘들게 제가 보통 한 20kg 빠질 것 같더라고.
보통 총선암 치르면은 제가 한 10kg는 빠지더라고요. 10kg는. 한 20kg 빠질 것 같은데, 그거 빠져도, 살이 빠지고 막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동지들의 격려입니다. 동지들의 관심. 이런 격려와 관심. 그런 부분. 지인을 찾기를, 제가 지인 찾기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전화는, 지인 직접 당해서 전화하고 이러진 않겠다. 왜냐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대신에 소개해준 사람들은 직접 전화를 다 해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런 지인 찾기도 이번, 지역 순례에서, 순회 교육에서, 제가 지침을 일단 했는데 오늘까지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인 찾기에 대한, 주소. 지금 저도 뭐, 강서구가 무슨 동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강서구가 몇 만이죠? 60만 가까이 되죠? 57만인가 그렇다. 작지 않다고요. 아무래도 친구든 또 친인척 찾으면은 다 강서구청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의 명을 받아서 물론 뭐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 후보자는요. 여러분들 100% 믿어야 되는 게 후보자하고 후보자 가족들은 속이 제일 타는 게 후보자. 그냥 집에서 놀으라 해도 못 놀아요. 그거는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동지들의 관심, 격려, 지원, 식사도 한번 하면은 강서구에 가서 빠마할 때도 강서구에 가서 한 번씩 강서구에 가서 우리가 해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 사무처가 좀 늦어요. 내가 이미 이 교육할 때 사실은 각 강서구에 각 동네 이름 좀 적어가지고 그거 다 나눠줘가지고 좀 하자 했는데 좀 늦어. 왜냐면 사무처 개발 여러분 다 해봐야요. 뭐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무처에 대해서도 이렇고 저렇고 뭐 여러분들 격려하는 건 좋은데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정도 캐파되면요 사무처 30명 정도 돼야 됩니다. 국민의힘 몇 명인지 아세요? 국민의힘 지금 우리 공화당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10명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 물론 선거 나간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또 당사무처 실국장이나 담당자들은 힘듭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 별납니다. 저도 봐도 막 문자도 지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문자 들어오면은 웬만한 얘기 들어오면 아예 안 봅니다 그냥. 그리고 좀 공감하는 얘기 있으면은 참고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 답에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늘 교육을 계기로 8월 15일 날 많은 분들이 왜 와야 되는가? 왜 8월 15일 날 말 모여야 되는가? 그런 의미 또 우리 공화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이 그래 없지만은 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조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겸 뭐 강의 겸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바로 갖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도당 가면서 운영위원 명단도 부르고 참가자 명단도 부르는데 아무튼 제가 이 순서 적힌 순서대로 부를게요. 하나는 뭐냐? 제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오늘 동지들도 얼굴은 아는데 이름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 적힌 1번은 적힌 게 박복순 서울시당 여성위원장님 박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경희 운영위원님, 이진아 운영위원님, 정화자 운영위원님, 조광수 운영위원님, 예, 김주일 수석부위원장님, 신무균 운영위원님, 일어나세요. 얼굴을 봐야 되니까. 정태화 운영위원님,
그 다음 이예담님, 이예담, 예. 김성희 운영위원님, 김성희, 예. 금성순 운영위원님, 김원경, 중앙당 여성위원장님, 박채영 당원님, 박채영, 예. 권영수님, 권영수, 장미숙님, 장미숙, 양성희님, 예. 장윤희님, SNS 위원장님, 가셨나? 예, 직장 때문에. 이건 뭐야? 오영경님, 예. 이병인 운영위원님, 이대영님, 이대영. 그냥 얼굴들 익히시라고요. 노진섭님, 예. 박요셉님, 예. 김영철님, 예. 김영철이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죠? 경기도에도 있고. 김예순님, 예. 김용모님, 이영선 운영위원님, 김옥선님, 예. 홍문식님, 홍문석, 우리 특보님, 우영호님, 네. 김진구님, 네. 이진우님, 고상섭님, 전명풍님, 예. 김미자님, 예. 김미자님 운영위원 아니신가요? 예. 이창식님, 지창식님, 운영님, 정희경님, 다 운영위원신들 같은데, 유광열님, 권영란님, 그 다음에 길향배님, 예. 김인태님, 김연옥님, 예. 성순영님, 예. 최천낭님, 네. 최필환님, 네. 우리 김진현 봉사단장님, 박순건님, 네. 정재숙님, 박명순님, 조직위원장님, 홍명숙님, 김성훈님, 손정성님, 박재성님, 김영기님. 안 부르신 분 있으세요? 안 부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천성희님. 안 부른 사람은 이름 왜 안 적어요? 네? 이름을 적어요. 또 안 부르신 분 있으세요? 우리도 공화당 당부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항상 우리 공화당의 당부를 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수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명예회복, 깨끗하고 당당한 보수우파 정당, 문재인 불원 적폐 청산,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렇게 5개 항을 항상 당부 낼 때마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를 잘 참고로 해서 내주시고요.
뭐 2페이지 보면은 이 8.15 건국절 75주년 8.15가 서울역이 아니고 소위 민노총이 우리 거를 또 뺏겨가지고 하는 옛날 삼성병원 숭례문에서 합니다. 숭례문에서 8월 15일 12시 많은 분들이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 이렇게 하고요. 아까 영상 보니까 교육에 당직자 교육을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올려야지 서울시당에 딱 찍었는 그거 몇 장 그거는 영상 그 사진 초이스를 잘못한 것 같더라. 그리고 우리 행사할 때 많은 좋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사진들 많이 조금 편협되지 않게 골고루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문현 박사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 이거는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 운영 비전 도대체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을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입니까? 보여요? 여기 보면은 시대 정의라고 있죠. 상실의 시대. 정치 통합 기능 상실, 법치의 정의 기능 상실,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복지의 지속 가능성 상실, 문화의 다양성 상실, 사회계층 이동 역동성의 상실, 지방 소멸로 수도권과 지방 균형의 상실, 저출산으로 인구 정성장의 상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단지요, 우리가 복지 지속 가능성의 상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하나는 사회적 계층 이동 역동성의 상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이 사회적 계층 이동, 소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집을 가지는 권리, 인간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한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 역동성을 부동산 정책 잘못 쓰면서 또 청년들과 또 이 민노총에 의한 기업가의 괴리, 경제적인 성장의 중단, 여기 경제 성장 동력이 상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 동력 상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민노총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노총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하면서 복지에 지속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또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 또 부동산 정책의 잘못 뭐 이런 거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면은 문재인 좌파 5년 동안에 이러한 사회계층 이동, 그러니까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혹은 더 잘 사는 그러한 계층이 되는 그 계층의 사다리를 다 잘라버렸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 상실의 이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고 분노의 시대, 이 분노의 시대는 거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에 대한 분노, 대형 재난, 대형 시스템 부재에 대한 분노, 경제위기 대형형 미흡에 대한 분노,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인 부패에 대한 분노, 특정 집단으로의 권력 솔림의 분노, 이게 기득권이라는 거죠. 집권층의 비도덕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다시피 또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가 망한 게 왜 망했는지 돈을 처먹어도 50억을 처먹어도 감옥 안 가는 나라, 재난이 있는데도 쇼핑을 다니는 나라,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 비도덕성의 문제가 돈을 받아 먹고도 고개 쳐들고 자기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나라. 대통령 탄핵시킨 그 불의의 내란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장관 해먹고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나라. 586, 386이
30년이 지난 지금 686이 됐는데도 아직도 좌파에서 소위 말하는 5.18 파리를 하고 노무현 파리를 하면서 좌파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나라.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좌파 우파의 구분 없는 비도덕적 기득권 세력이다. 우리는 이 상실한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고 국가 운영 비전의 제1번의 이 상실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자는 것이었고요. 이 분노의 시대, 이 분노의 시대는 이 분노의 핵심이 권력층에 정치하는 놈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 정당, 그 다음에 정치혁명과 정당혁명과 정치인혁명을 이 분노의 시대를 깨쳐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혁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득권 안주 세력,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도덕성 회복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진짜 국민만을 위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내려놓는 그러한 무책임 무능한 정당이 아니라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 도덕적으로 퇴출돼야 될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번에 김영환 장관, 도지사 같은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기 국회에 있는 돈을 나오는 카드나 돈을 가지고 자기 딸 제과점 가서 돈 3천만 원치 쓴 사람이 어떻게 충북 도지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춘향이라고 떠들면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서부 여행했는 홍준표 같은 인간이 아직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이 나라, 보수가 썩어도 그렇게 썩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 없는 수천억을 민간인한테 권선일의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박영수 특검 부패의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이러한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는 민주당,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 분노, 국민들이 엄청난 상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희망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기성세대도 희망 없지만은 청년들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저도 월세, 월세, 반월세, 2층 문칸방, 그러면서, 전세, 반전세 얻어가지고 살다가, 전세야만 싸게 해준다, 걔가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또 집 샀다가, 또 집값 떨어져가지고, 뭐 이러지, 미국의 금리 올리니까 7.1%, 4.6% 이자 내던 거를 지금 7.1% 내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죠. 조원진이라는 사람도, 4.6% 이자 내다가 7.1% 오르면 얼마가 더 나가는 겁니까? 하물며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율이 좀 낮지만은 그냥 집 한 채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나는, 한 달에 지금 100에서 15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누구 책임? 미국 책임이죠. 금리 올리는 자기 자국 보호를 위해서 금리 올려버리고 달러 찍어내고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방어를 못하고 밉상대가 있는 한국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런데 일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외국 나가가지고 지금 서민은 죽기 일부 직전인데 문재인 때문에 완전히 팬데믹 이후에 중산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서민들은 지금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청년층이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가 늘었어요. 그냥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1년 반 동안 도대체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는 그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그것도 어려운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고 있느냐는 거야. 야당이 잘못한 건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좌파, 솔직히 말해서 빨간 새끼들 그거 다 알아.
그래도 그것만 맨날 탓하고 문재인만 맨날 탓할 것들 알라는 거야. 탓하려면은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집어넣든지 집어넣지도 못하면서 맨날 양산에서 제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나는 것도 양산에서 나라를 다 망한 문재인이가 지금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서점해가지고 막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냐.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 부분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극기 혁명 얘기를 제가 9월에 또 얘기만 이 상실의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은 사회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혁명. 사회혁명이라는 게 바로 진실 정의의 혁명인 겁니다. 이 사회혁명. 이 분노의 시대. 기득권 세력 정치인들에 대한 이 분노를 혁명으로 바꾸는 방법은 정치혁명. 여긴 정치혁명이고 이것이 사회혁명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떠한 나라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꾸고자 했던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행복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 이 행복한 국가를 위해서 상실의 시대는 희망의 시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분노의 시대. 정의가 살아있는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희망의 시대. 분노의 시대. 이 분노의 시대는 정치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내세워야 된다. 이것이 태극기 혁명을 개성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사회혁명, 하나는 정치혁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 개혁의 주체 세력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할 때 어떻게 개혁의 주체 세력들이 부패하고 낡고 불의스러운데 어떻게 노동개혁을 하고 연금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못하는 이유도 윤석열 정부를 에워싸고 있는 소위 권력층들이 다 부패스럽다. 죄 없는 대통령에다가 칼 꽂아놓고 내가 탄핵시키라 했지 감옥 보겠냐라고 하는 김무섭 이 똘마이들이 지금 옆에 다 있는데 무슨 놈의 정의를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상실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고 이 분노의 시대를 정치인을 교체하면서 정치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는 행복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러한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 바랬던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이 바랬던 행복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는 어떠냐? 여기에서 진실을 가져오잖아요.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정의롭고 진실된 행복한 나라. 그리고 자유롭고, 이 자유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정치인들에 의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본주의에서의 자유, 삶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것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그 중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국방 외교 안보뿐만이 아니라 대형 참사에 대한 준비된 그러한 매뉴얼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는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나라는 이 행복한 나라 그것이 바로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하고 부패한 무능무책임한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가고자 한다. 여기에 보세요. 국가 목표가 뭐예요? 국가의 비전은 행복한 나라를 가는 거죠. 국가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법치국가. 이게 정체성이죠. 정체성, 헌법적 가치. 두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창조시장 경제 강국. 이게 미래에 대한 우리 김문현 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그 다음에 국민을 따뜻하게 배려한 촘촘한 복지국가. 그리고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문화국가. 그리고 재난 안전 걱정 없는 1등 안전 1등 국가. 우리의 국가 목표는 이 5가지로 집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당도 이렇게 명확하게 한 장에다가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고 그 비전을 국가 비전을 얘기하고 국가의 목표를 정해놓은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별 추진 상황은 정상으로의 복귀,
미래의 전진.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분노, 상실 분노의 시도를 정상으로 바꾸자.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뒷장은 각 분야별 6대 분야 80대 공약으로 만들어 놨어요. 공약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내용들이. 이건 뭐지? 글씨 있어도 괜찮은데. 보이죠? 우리가 이거 안 나오나? 나오는 거. 왜 안 나와? 아, 됐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그려보자고요. 여기 딱 중간이라 국민의 우리 공화당은 어디 위치해 있느냐? 여기 오른쪽이 우파, 소위 보수, 여기에 좌파. 우리 공화당의 위치는 오른쪽에 75%에 딱 있는 가장 헌법적 가치를 잘 지키는 정당이다. 요래 갈수록 빨갛잖아. 요래 갈수록.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더 오른쪽으로. 더 윤석열 정부는 우리보다 극우 프레임에 가까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이 단절은 못하면서 말만 그래 간다는 거예요. 말만. 확실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5.18 정신. 말만. 근데 하는 거는 말은 노래해요. 근데 하는 것은 요래가 있다고. 요래. 하는 행동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공화당의 확실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우리 공화당은 그거가 아니다. 바로 75% 오른쪽에 딱 중간. 여기 따지면 요 진보라는 진보당이 있겠지. 이번에 국회의원 한 명 만드는 이석기 통진당 아류 세력들. 여기에 정의당도 있고 여기 민주당도 있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지키는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적통 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김은현 박사가 계속 이 복지 문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계층별로 나눴어요. 저는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계층별로 나눴어요. 이걸 100이라고 돈 제일 많은 계층.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극빈층. 이렇게 나눠요. 여기에서 10% 소위 말하는 돈으로 가장 잘 사는 10%. 요 세력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요 자꾸 건드리면은 안 돼요. 세금만 어떻게 탈세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소위 그 돈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이 명확성, 투명성, 그리고 세금을 확실하게 잘 거두는 그러한 질서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60에서 90%, 요 30%, 60에서 90%, 요 30% 구간. 여기는 국가가 적절한
통제가 좀 필요해. 여기는 많은 통제가 필요하고 여기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요거를 우리는 가장 멋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멋있는 자유민주 체제 자본주의 사회 멋있는 형태는 이런 항아리 형태라고. 여기가 40%의 중산층이 있고 여기가 30% 여기가 30% 여기서 또 나눠지겠죠. 나눠지는데 이런 모양이 가장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양은 안 돼도 이런 모양은 됐어요. 이런 모양. 그 전에 이런 모양은 됐는데 지금 그걸로 따지면은 이 중산층의 개념이 밑에 30%. 30% 중에 10%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굉장히 어려운 분들. 여기 10에서 20%, 30%. 이 부분은 국가가 정책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 그리고 30에 40, 50, 60, 70 이러 있잖아요. 요 30%. 그러면 이 중산층이 40%를 만드는 중산층이 40%가 되는 사회가 가장 행복한 국가다. 행복한 국가. 우리가 추구하자 하는 게 요 중산층이 40%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항아리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약간 요런 요거보다는 약간 엷은 요 정도의 중산층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요게 팬데믹하고 문재인 좌파가 들어오면서 요 나라가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밑으로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중산층이 붕괴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열지만은 조금 빵빵한 중산층이 20%, 엷은 중산층이 20%, 40%가 있었어요. 또 국민들이 물으면은 40% 정도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이 팬데믹과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20%, 10%가 중산층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이탈이 뭐예요? 좋은 데로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30% 잡았던 중산층이 50% 가까이가 서민 중산층 이탈 세력들이 된 겁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50에서 20%, 제가 얘기한 20% 정도만 지금 중산층인데, 요 중산층이 가장 비판적이면서 가장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중산층이에요. 정치적인 이게 소위 말하는 경제적 중산층일 뿐만 아니라 정의감도 살아있고 사회의식도 살아있고 나름대로 비판을 하면서 양당 제도에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요 20%의 중산층이 남아있는 중산층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탄핵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에 의해서 비판하는 5%를 빼놓고는 입을 닫았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이 중산층, 경제적인 중산층을 복원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중산층을 양성해내는 거다. 그 중산층의 특징이 양당 정치에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오만한 양당 정치, 저끼리 노는 자기끼리의 정치, 여기에 비판 세력들이 요 세력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산층을 20%의 중산층을 40%로 올리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접근도 필요한데 우리가 돌봐야 될 이 어려운 서민, 우리 공화당을 얘기할 때 서민정당이라. 서민정당. 우리는 서민이 아닌 사람도 있고 서민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계층은 이 30%란 말이에요. 이 30% 혹은 떨어졌는 20%,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떨어졌는 20%, 1차적으로 이 20%, 서민으로 떨어졌는 이 20%를 중산층으로, 경제적 중산층, 정치적 중산층으로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75% 오른쪽에 딱 중간이지만은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왼쪽에 가야 된다. 왜? 우리가 빈익분, 부익부를 깨고 정치적 중산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러한 20%의 중산층 탈락계층과 나머지 30%의 소외계층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는 약간 왼쪽으로 가고 정치는 약간 75, 80에서 소위 말하는 70에서 80 사이 요 정도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중산층, 경제적 중산층과 정치적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 그게 뭐냐? 정의롭고 진실되고 비판 기능이 살아있는 그러한 중산층을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가. 거기에 핵심이 또 이 무능, 부패, 부정 또 무책임한 양당 정치의 폐해를 없애는 양당 정치 타파가 우리 공화당에 요즘 구호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길도 이미 정해진 겁니다. 대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계층 간의 갈등이나 빈익부, 부익부의 갈등, 이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강제로 살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 정책을 통해서 혹은 사회 계몽 활동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태극기 투쟁을 통해서 정치혁명이나 혹은 사회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했던 우리는 서민을 대변해주는 어느 정당도 말로만 하지만 진정으로 서민을 대변해주는 정당. 그리고 우리 소속 당원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다 구성이 돼가 있다. 열심히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국민들이 우리 당원의 대부분 다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 여러분들이 다 좋은 진이다.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어려운 사람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변한다 했지만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없었지 않느냐. 우리 공화당이 6년 7년간 저렇게 나라를 위한 투쟁을 한 거. 우리 공화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한 지가 6년 됐다. 또 자영업자, 식당 상인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해주는 정당. 이러한 정당의 모습들을 이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이번 태극기 혁명이 사회혁명을 통한 진실 정의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정치혁명을 통해서 정치와 정당과 정치인의 교체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태극기 혁명의 개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혁명의 과정들을 해가고 있고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탄핵 투쟁 태극기 혁명 이후에 그것을 개성할 수 있는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실질적인 서민이 대접받고 중산층이 자기 말을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지지의 주축 세력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의 이 태극기 혁명, 우리 뭐 태극기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혁명을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으로 전개해서 좀 더 이 선거혁명을 통해서 사회정치혁명, 선거혁명을 통해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단히 벗으려고 했던 극우 프레임은 지금 많이 변화를 가고 있고 양당 정치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번 총선이 우리 공화당한테는 많은 기회로 다가왔다. 우리가 9개월 남은 이 총선에 우리 모두가 이 사회혁명, 정치혁명, 선거혁명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이 좋은 진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폴리우스하고 1시간 반 정도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혁명 의견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과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영상이 저쪽에서 다 정비된다니까 다음 교육부터는 그 영상을 틀어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국민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답 정리를 좀 해서 교육을 할까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특히 어제 우리 수해복구에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임덕기 상임 고문님이 그 힘든데도 오늘 또 참석해 주시고 어제 수해복구 했던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오늘 또 나름대로 수해복구에 참여는 못했지만은 유튜브 보시면서 혹은 서명대 열심히 하시면서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서울시당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서울시당하고 경기도당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8.15 집회에 제가 부산에 보고 경남 보고 버스에서 2대 오는데 그것도 뭐 꽉 안 차고 오는데 다음에 8.15 때는 5대 지정까지 했어요. 한 대, 당신 한 대, 당신 한 대 사람까지 지정했는데 믿어보겠습니다. 서울시당은 오늘부터라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각 조직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최소한도로 한 10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8.15 집회는 사실 한번 와보면은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아요. 감동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공화당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집회할 때마다 자금도 걱정합니다. 8.15 집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좀 집회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그 방송 또 우리 공화당 5시 라이브 지금은 교육 때문에 이제 6시 7시로 다 바꿨습니다. 한 주 동안은 다음 주도 마찬가지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송이 될 겁니다. 또 8시 반에 YTN도 참여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어려울 때마다 더 뭉치더라. 저는 그런 한 6, 7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당이 잘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쁜데 또 늦은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